2022년 12월 15일 임장 이제 그 돈된 경매 첫 번째 임장기에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인데요. 일반적인 우리 권리 분석이라든지 일반적인 물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현장에서 배워야 될 게 좀 있어서 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관악구거든요. 신대방동. 관악구 하면은 여기 어디냐? 이쪽이죠. 서울시 구가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관악구의 신대방동, 관악구. 무가차 형님님. 동작구 아니야 지금? 여기 관악구죠. 동작구. 아 동작구? 아 죄송합니다. 동작구인데. 아 동작구. 원숭이입니다 제가. 간혹 떨어집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구입니다. 그럼 동작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작구가 여기 바로 이제 동작구가 핫한 데가 노량진입니다. 재개발하고 흑석동 중앙대 있는데 그런 데죠. 한강 중간에 여기 한강 바로 밑에죠. 우리가 어디 정도 있어요? 한번 찝어보세요. 구라배공원 옆에. 네, 신대방역 2호선하고 그 신대방 여기 그 정도 있죠. 이 정도 위치가 여기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여기가 좀 앞으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신대방 2호선하고 역세권으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죠. 걸어서 신대방 2호선, 신대방역하고 신안산선이 곧 생겨요. 이 옆에 여기서도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신안산선이 생기거든요. 우리 훈이현님 아침에 보내준 거 제가 출력을 해왔거든요. 신안산선이 기본적으로 라인을 우리 크게 생각합시다. 요 밑에는 화성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에요. 요거는 서해선. 경기도 시흥 거쳐가지고 일산으로 뻗는 서해선이고 요 라인이 신안산선인데 옆으로 이렇게 그 교차하는데 광명에서 교차가 돼요. 요 라인이 옆으로 가면 월판선입니다. 월곡 판교선 이쪽이. 요 라인이 신안산선. 시점이 한양대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 구로 디지털역 바로 다음 역이 여기 앞에 들어서거든요. 앞으로 2년 있으면은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 역하고도 걸어서 한 7분 내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그 여의도 가기에도 더 편리해지고 교통 호재가 있는 데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여기인데 우리 서해선 서해 복선역 많이 들어봤죠? 서해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원시 송산 그린시티라 들어봤죠? 송산 그린시티에서 원시로 해가지고 쭉 이게 점선을 현재 계획이나 공사하고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시흥에서 분기에서 이쪽 월고에서 오는 전철 라인이 있고 한양대에서 올라가는 라인 이게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가는 거 그리고 요로 가는 게 판교는 월곡 판교선이고 인덕원역 거쳐서 가는 거죠. 인덕원 거쳐서 그리고 여기서 서해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대곡 그 일산에 그 대곡 있죠. 그 GTX A 라인 그 대곡역하고 그 금방으로 맞물린 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요 점선이 그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이고 신안산선도 9호선과 마찬가지로 급행 정류장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그 지역을 분석할 때 같은 전철 라인 중에서도 일반 정거장 말고 급행 정거장 주변이가 더 생활하기 비싸거든요. 생활하기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행 정거장 있는 데로 중심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에 선호 정거장마다 한 번씩 쓰잖아요. 그런 정거장들이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 라인도 급행 정거장 쪽이 어딘가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저희가 있는 데가 여기 X표 있는 데거든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2호선 그 신대방역
신대방역과도 가깝고 여기서 여기 새로 신대방 삼거리 여기 생기거든요. 저희 신안선선 여기서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그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지역입니다. 피디님. 그리고 이 물건은 이제 다세대인데 빌라 하면은 최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다음에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일반적인 빌라는 빌라하고 같은 말이 연립주택하고 또 뭐죠? 다세대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성질에 있는 건물들은 또 뭐가 있죠? 다가구는 아니죠. 아라상 아라상 없지. 뭐지? 아파트, 라, 빌라, 상가, 오피스텔, 지산. 그는 같은 집합 건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다가구는 다공, 단독주택, 다가구, 공장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 등기부등본이 2개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번 유찰 됐죠? 2번 유찰이 돼가지고 한 3번 됐군요. 3번 됐습니다. 3번 돼가지고 최초의 감정가가 시작가죠. 시작가가 3억 8,800에서 1억 9,800으로 떨어져서 반값 이하로 떨어졌죠. 반값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 물건의 특징은 주택도시공사에서 채권자죠. 허그가 요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들고 이제 그 임차인이 나가 있는 상태죠. 나가 있고 임차인이 나가 있고 현재 공실인 상태에서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우선 또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권리관계 과연 추가로 인수할 게 있느냐 없느냐. 허그가 그 권리를 승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허그를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현재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은 계약, 인도, 전입 세 가지, 개인전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그 대항력 요건이 되고 대항력이 대항력이 생기려고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탔을 때 그때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계약, 인도, 전입. 그러면은 상가나 공장에서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개인사, 계약, 인도,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 인근에 그 공장이 있는 아니면 상가가 있는 그 지역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면 되고 전입신고 열람은 그 인근에 주민센터 아니 전입센터 주민 그 세대 열람은 정부에 다 떼어도 돼요. 어디 가서도 우리 저번에도 발급해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경매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지 발급을 해줘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가면 발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매지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건 번호가 108 248이죠. 5층인데 5층이 이제 테라스라는 건 뭐냐면 발코니와 테라스가 차이점은 발코니는 뚜껑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발코니 있죠. 그럼 발코니 다 뚜껑이 있죠. 테라스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 물 담는 정원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가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당겨지죠. 그게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인데 그 사선 제한 때문에 그 일조권 때문에 그 3층 이상 4층부터는 그거에 대한 제한을 두거든요. 건축법상에 그거에 따라서 그 일조권에 대해서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두부 자르듯이 건물을 짓게 하는 게 이제 건축법에 그래서 인접 대지하고 많이 붙어 있다 건물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꺾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라를 볼 때 주의할 게 맨 꼭대기층은 테라스 그리고 또 뭐죠? 방수 상태 맨 꼭대기층은 왜 위에하고 옥상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수 상태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2층은 근생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서류상에는 사무소나 그런 걸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는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빌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도 2층은 빌라는 근생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그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 게 옐로 카드 노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 빌라 지하는 우리가 유심히 될 게 뭐 곰팡이 같은 거, 뭐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반지하는 제일 중요한 게 채광하고 통풍이거든요. 통풍이 잘 되면은 습기가 안 차는데 바람과 햇빛인데 바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빌라의 지하가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으로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게 도시네, 도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좀 그 일반적으로 빌라의 예를 들어서 빌라의 어떤 건축 규제보다 좀 더 풀어준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더 완화해. 들어가죠.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그래서 6층까지 지었나 봐요. 네. 주차 시설이 좀 늘어나죠. 네. 주차 대수. 주차 대수가 일반적으로 뭐 각 호실별로 각 호실 곱하기 몇이 돼 있는데 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더 완화해가지고 10대 될 걸 9대만 돼도 돼, 뭐 8대만 돼도 돼. 그렇게 좀 완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똑같은 빌라 연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중주. 그러면 만약에 2층을 네. 경매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또 모르고 받았어. 네. 근생인도 모르고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내야죠. 그건 나중에 요거 하고 나서 그 개인적으로 서로 네. 그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이 13.7평이거든요. 빌라치고는 그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13.7평이면은 평형으로 일반적으로 공급 평형으로는 한 17평, 18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당 호수 501호, 501호는 방 구조도거든요. 501호. 이건 세부 구조도입니다. 세부 내용에 방이 2개, 거실 하나. 이 정도면 뭐 부부가 신혼부가 생활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총 이게 6층이죠. 6층 중에 5층이니까 그나마 그 맨 위에 층은 아니니까 슬라브 그 뭐죠? 옥상 방수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겁니다. 단지 그러면 이게 테라스다. 테라스니까 앞에 뚜껑이 있는지 우선 현장 보고 또 서류상 공부상 서류를 공부를 하죠. 공부상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야 될 거는 인수예요. 그 대항력 있기 때문에 대신 갚아준 거예요. 허그에서 돈을 주고 현재 허그에서 갖고 있는 물건인데, 허그에서 갖고 있더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실인 경우도 있고 다른 또 세입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후자인 경우는 대항력 없기 때문에 인도 명령 대상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됐으면 그 후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집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이상 꽤 오랫동안 공실이었으면은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관리가 안 되면, 그렇죠. 겨울에 보일러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는 물건이에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했었어요. 임차권은 이 세입자가 어디 이사 갈 때 계약 인도 전입에 그 대항력 요건이 못하니까 임차권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임차권은 자기의 주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은 자기가 임차 기간 완료 후에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 가서 하게 되면은 서류가 요건이 갖춰주면 임차권 등기를 받아 들여줍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임차권은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 다른 거는 우리가 순위 정할 때 접수 순위를 보거든요. 접수 이거. 그래가지고 순번 배당이라든지 그 순번을 따지는데 임차권만은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 경매지에서 보면 순번을 정할 때 요 날짜 보고 그대로 순번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지만 봤을 때 후순위구나 하고 사람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내용을 봐야 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전입을 했는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선수에 해당하면 이 사람의 권리를 우리는 계속 나도 인수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이 개인이 현재는 허그가 인수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허그가 우리한테 청구를 할 거예요. 안 주면은 임차권 등기는 이걸 안 빼주죠.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수 배당해가지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 있죠. 그 금액은 다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해줘야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죠? 전세금 2억 5천이었나요? 2억 4천이죠. 기본적으로 2억 4천 플러스 경매 비용 그 이상은 든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 1억 9,800에 대하면 2억에 우리가 낙찰을 받다. 그러면 뭐 배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2억 이 사람 2억 4천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허구에서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모자란 부분만큼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물건이지만 추가적인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수익은 크게 되는 물건은 아니고 교통 호재 정도 좋고 또 단점으로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또 내부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보여줍니다. 그 허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2차를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를 한번 건물 한번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502호죠. 502호. 502호가 여기죠. 여기 공실이라고 적혔네요. 여기 엄청난 우편물 있죠. 501호? 501호죠? 502호. 그러면 말했어요. 공실이라고 적혀있네요. 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경매가 나와가지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쪽 501호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저번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 전략 적산기 있죠? 계량기가 네. 저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한전에서 떼어갔어요. 들어가는 거죠. 네. 가스 상태 볼까요? 가스는 저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00이 저쪽으로 돌아가시죠. 500 그럼 차려고 저쪽으로 가스가 있네. 밀린 그 전기랑 도시가 꽤 많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공동 전기도 이런 거는 내야 돼. 밀리는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잠겨져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잠겨져 있었어요. 그때도 왔을 때. 501호거든 저쪽이. 가스가 잠겨져 있고. 마지막 테라스 보겠습니다. 테라스 쪽에 과연 일반이 뭐 뚜껑이 있는지, 뚜껑이 있으면은 일반 건축물이 되겠죠. (2, 3, 4, 5) 건축물은 아닌 것 같은데 2, 3,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 6층은 지금 저기 기반이죠. 네, 그렇죠. 6층은 일반이네. 캔넬 같은 거. 네네. 뚜껑 씌웠죠. 씌웠잖아. 밑에는 원래는 없어야 4층은 테라스 할 수도 없어. 왜냐면 5층은 4층하고는 또 중간에 아예 없어. 이거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여기 앞쪽 이게 저쪽 거. 없어요. 저 위에 가니까 거기 들어. 뭐가 있긴 있네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희 6층은 위반이네. 없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현재 공실을 있는 걸로 거의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 그
최소한의 그 허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4천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허그가 이 사람이 만약에 빌라방 정도여가지고 네, 포기하면 그럼 네, 이상으로 인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